부천 을도 좀 보겠습니다. 을 역시 민주당이 좀 현역인 만큼 갑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나서고 있다는데 을은 서른 의원 지역구잖아요. 예.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건가요? 뭐 서른 의원이 비명으로 대표적인 비명으로 그렇죠. 되어 있기 때문에 예. 민주당 내에서도 도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얘기는 이번에 공천이 쉽지도 않을 것이다. 뭐 이런 예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군요.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뭐 강성 지지자들이 네. 수박을 깨야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도전자가 많은 상황이고요. 뭐 35선 의원이 현 국회의원이고 대표적 비명계 의원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진웅 전 국무총리 비서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. 네. 21대 총선에서 서른 의원과 또 경선 경험이 있는 분이고 요번에 경선에서 상당히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병환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기표 변호사 그리고 박병산 전 시의원도 이제 공천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서영석 당협위원장이 이제 21대 총선에서 서른 의원에게 또 패배를 한 적이 있어요. 네. 그것처럼 또 서력 기여를 노리고 이제 지역구 기반을 좀 닫는 편이고요. 여기에 이제 소정인 변호사가 이제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인데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참가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이제 백현종 부천시의회 공동 지역위원장이 이제 뭐 공천 그 본선에서 선수로 뛸 예정입니다. 네. 부천 갑 같은 경우는 김경협 의원의 뭐 대법 판결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위 사법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부천을 서른 의원은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비명계이기 때문에 당내 계파 갈등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대현 센터장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부천 을 지역 역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. 뭐 최근 발표되는 그 각종 수치를 봐도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도 그리고 내년 총선 때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돼야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까지도 민주당이 작게는 두 자릿수, 많게는 더블 스코어로 이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탐내는 민주당 인사들이 많은데요. 뭐 더군다나 거기에 서른 의원이 70세가 이미 넘은 노령에다가 이분이 5선까지 하신 분이다 그렇죠.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또 서른 의원이 이재명 그 당대표한테 각을 세우면서 당내 강성 지지층들한테 타켓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이걸 역으로 돌려보면 이분이 고령에다가 선수가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이 친명 만약에 의원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교체할 수 있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반명, 그다음에 이낙연계 이렇게 딱 포지션을 정했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이렇게 딱 찍어서 공천 컷오프를 시키면 대표적으로 비명계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, 공천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이 짜질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든가 뭐 이래서 표심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? 예, 무소속 부분도 있고 뭐 이 지역은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는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남에 옛날에 친박 연대가 나와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듯이 그렇죠. 지금 민주당도 수도권에서 너무 독주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다 보니 제3당에 대한 그 요구라든가 아니면 당내에서 비명계에 대한 지지 새로 이렇게 좀 이 운동이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네, 박성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지역도 서른대 서영석 리턴 매치가 가능할까요?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. 조대현 센터장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서른 의원을 배제하려고 그러면 뭐 경선이나 이제 전략 공천이 나와야 되는데 경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역구에서 5선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그 출마 예정자가 그 서른 의원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그 전략 공천도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비명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당내 화합을 얘기했어요. 그래서 바로 친명은 입장에서는 뭐 서른 의원을 좀 배제하고 싶겠지만 또 다른 그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전략 공천으로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서영석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뭐 총선 결과가 뻔하다, 체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는 있지만
뭐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다른 뭐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오지 않는 한은 서영석 당협위원장을 네. 또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. 지금 네. 부천으로 갑자기 뭐 인재 영입 돼 갖고 전략공천 내려온다고 해도 서영석 당협위원장 지지도를 뭐 넘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이 없다면 리턴 매치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.